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조타의 김경섭입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현재 대전과 충남의 거점 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감염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서 다른 병원들과 추가 지정을 협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에 더욱더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대전 지역의 의료원 사업이 예타 면제되면서 25년을 끌어온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전 의료원은 대전 동구 용운동에 319병상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굉장히 흐뭇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내년부터 이 사업이 착착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한파의 기세가 더 매서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날씨 어떨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계룡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대전 기온은 영하 10.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5도가량 떨어졌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두꺼운 외투와 함께 방한 용품으로 체온 유지 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됩니다. 대전 영하 1도, 세종은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또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에는 최고 7cm,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주로 밤부터 아침 사이에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천안 영하 3도, 공주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영하 2도, 보령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2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아서 네. 이 아이들이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종일 아이들 챙기느라 엄마도 힘들겠지만 네. 한참 뛰어놀아야 할 시기에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의 답답함도 클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올 한해 달라진 환경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평소 내지 않은 짜증이나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코로나 불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그런데 네.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겨울철에는 비타민 D가 더 필요한데 햇볕 좋을 때 네. 아이들과 가까운 곳에서 산책하면서 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요. 자, 가족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과 집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울고 웃는 육아 이야기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규입니다. 네. 박창규 리포터도 이 육아 일기에 대해서 네. 할 말이 참 많죠? 할 말 많죠. 네. 아이는 잠잘 때가 가장 예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릴 때만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초등학생이 돼도 그때도 또 잠잘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씩 또 어른스러운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깜짝 놀라곤 하거든요.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좀 시간을 많이 보내서 좋은 추억들 많이 보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소식도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육아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워킹맘이 늘어나면서 육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마을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일명 공유 육아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 육아. 특히 일하는 엄마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하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도 필수고 또 힐링 타임도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게 뭐야 그랬어요. 근데 생소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되게 행복했어요. 경험은 물론 재능까지 겸비한 우리 마을 육아 고수와 함께하는 육아 서비스가 있다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유 육아의 비결을 알아봅니다. 세종시는 평균 연령 36.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육아로 고민하는 젊은 부부도 많은데요. 오늘은 세종시에 있는 한 대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고 있고 육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이 캠퍼스 안에 있다고 하거든요. 가서 만나봅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육아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준 데서 왔거든요.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공유 육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유 육아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민을 해결하고자 신개념 공유 육아 플랫폼을 개발했다는데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리 마을 시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동 육아는 들어봤는데 공유 육아는 생소하거든요. 어떤 거예요? 예, 공유 육아는 품앗이 서비스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마을 이웃이 서로의 육아를 도움을 주고 받는 서비스입니다. 구직자가 자신의 경력과 희망 보수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우리 마을 시터를 원하는 회원을 연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요. 서비스 개시 한 달 만에 1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회원가입은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돌보는 일이 꼭 엄마 아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학생 그리고 아이를 좋아하는 누구라도 아이와 신나게 놀아줄 수가 있거든요. 저희 서비스의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높은 비용이 없어요.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육아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기획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뭐 몇만 원이라든지 그런 회원권을 사서 이렇게 시터분들을 매칭하는 플랫폼은 아니고요.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죠. 공유 육아 플랫폼을 통해 맞춤 육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동인데 여기에 지금 시터분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올라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아이의 유치원 하원과 놀이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인데요. 우리 마을 시터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건강검진 확인서, 관련 자격증 등 5가지의 인증 절차를 선택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 시터와 아이의 모습이 모두 행복해 보이네요. 이제 다른 애로 할까요? 싸움. 할까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그러면은 칼을 들고 있는 흑구 선장 같이 생긴 이분하고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다 놓고. 자, 멀리서 배 타고 오고 있어, 지금 해적선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 안녕하세요. 옆에서 잠시 지켜봤는데 선생님은 원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출신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저는 컴퓨터 방과후 강사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학교를 수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재밌는 수업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공유 육아 플랫폼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앱을 설치하자마자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슈퍼맘 김진영 씨.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요. 우연히 공유 육아 플랫폼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경력을 살려 다시 일하게 처음에는 됐습니다. 이런 게 뭐야 그랬어요. 근데 생소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되게 행복했어요. 네. 단순한 아이 돌봄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과 재능을 활용해 아이에게 다채로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박수! 야, 혜찬이도 오늘 보니까 재미나게 노네요. 어디 신나요? 네. 엄마 아빠 없어도 괜찮아요? 네. 선생님이랑 이렇게 노는 거 재밌어요? 네.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네. 선생님 만나서 뭐 하고 싶어요? 딱지놀이. 우와, 그럼 선생님하고 약속. 다음에 또 만나 딱지놀이에요. 우리 선생님하고 약속. 이렇게.
이렇게 우리 마을 시터와 아이가 즐거운 놀이에 푹 빠져 있는 동안 볼일을 마친 효찬이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혹시 아이가 뭐 너무 말썽 부리거나 너무 그러진 않아요? 착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진짜 우리 아이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옆에서 지켜봤는데 효찬이가 재미나게 선생님이랑 수업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잘했더라고요. 그렇구나. 기특해라. 어머니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아, 저 운동 갔다. 운동 시간. 이것도 사실 또 아이 키우다 보면 네. 자기 개발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아, 그렇죠. 육아하는데 그 체력과 정신력은 정말 필수거든요. 아이하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도 필수고 또 힐링 타임도 필요하거든요.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이런 공유 육아 플랫폼이 있으니까 훨씬 더 네. 도움이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멀리 계신 분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분이 시간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놀이와 독서 등 다양한 육아 서비스가 요구되면서 대학생과 미혼 여성들의 신청도 늘고 있다는데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인 이한숙 씨도 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우리 마을 시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나 아니면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이런 경험이나 경력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언니네 가정이 맞벌이 가정이라 가지고 조카들을 한 4년 정도 케어하면서 같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내가 경력은 따로 없지만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가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감성적인 놀이를 제공할 수도 있을 텐데요. 멀리 가지 않고 우리 마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 또 제가 있는 위치 기반으로 가까운 곳에 매칭을 해주는 서비스다 보니까 거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서비스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개발한 정현준 대표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며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부된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실제로 반응들이 있나요? 굉장히 뭉클했던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고객이신데 사용하셨던 분인데 이제 맘카페에도 직접 글을 쓰시더라고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너무 찾기 힘들었는데 좋은 우리 이웃 시터분을 만났다. 뭐 회원분들도 한번 이용해 봐라라는 그런 글도 봤는데 너무 좀 뭉클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서비스 도움을 이분들에게 드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좀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있을 때 보람도 많이 느끼실 테고 네. 또 힘을 얻어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겠네요. 네, 일단은 로컬 서비스로 이제 세종에서 시작은 했지만 전국에 이제 엄마 아빠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육아 플랫폼 SNS로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해 보고자 하는 게 제 목표이자 꿈입니다. 누구나 우리 마을 시터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부담 없이 육아 서비스를 받는 공유 육아. 내 아이를 키우듯 엄마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육아의 질부터 올리는 신개념 육아 플랫폼입니다. 시시때때로 내 아이의 시터가 되어주는 이웃들이 있어 젊은 도시 세종시에는 행복한 육아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겠죠. 네, 이 휴대전화 무료 어플 가입을 통해서 네. 원하는 시터를 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나봤는데요. 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 짬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유 육아가 이 육아에 있어 이게 좀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세종시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젊은 부부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고민도 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공유 육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수입도 창출할 수가 있고 또 자기 개발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은 또 재미나게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또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사실 내 아이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일까가 가장 걱정스러울 텐데요. 이 부분도 깐깐하게 인증을 하신다고요? 네, 무료로 회원을 가입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 등본부터
범죄 경력 회보서까지 총 5단계에 걸쳐 인증 과정이 있는데 이게 국립유치원의 인증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깐깐한 과정을 거치고요. 세종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듯이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 공유육아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육아 다음으로 퀴즈 문제를 잘 낸다 하는 박창희 리포터가 네. 퀴즈의 세계를 안내해 주시죠. 네, 재미나고 알차고 유익한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주며 품을 쥐고 갚는 일을 말합니다. 상부상조 방식으로 노동을 교환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품앗이, 2번 두레, 3번 개. 네, 앞서 이것 형태의 육아 방식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서로 힘들 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네. 뭐 김경섭 아나운서나 뭐 박창규 리포터도 워낙 도움을 많이 주시니까 서로 마주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마주치시면 앗 하고 놀라겠죠. 서로 놀란다고요? 네. 왜요? 갑자기 마주치면. 네, 갑자기 갑자기 마주치면 마주치면 앗 하고 놀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네. 서로 이렇게 거울 보는 듯한 느낌이 오. 들어서 이렇게 놀랐다는 줄 알고.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서로 품을 쥐고 얻는 이런 상부상조 무엇일까요? 자, 어떤 방식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품앗이가 정답이었습니다. 품앗이란 일손이 부족할 때 일을 서로 거들며 품을 쥐고 갚는 교환 노동으로 품, 일하다와 아시, 교환하다가 결합된 말입니다. 네. 네. 오늘 박창규 리포터가 품앗이 형태의 공유 육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워킹맘들뿐만 아니라 잠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엄마들에게 아주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빵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빵 반죽을 오븐에 굽는 대신 증기로 쪄서 만든 빵으로 구운 빵보다 부드러우나 식으면 빨리 굽기 때문에 따뜻할 때 먹어야 맛이 좋습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이 빵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식빵, 2번 붕어빵, 3번 찐빵. 네, 뭐 겨울철에는 워낙 맛있는 것이 많지만 네. 이 간식이 바로 찐이야, 찐이 아닐까 찐이죠.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피자 맛 좋아하거든요. 피자 맛 네. 있어요? 네, 뭐 다양한 맛들이 요즘에는 나오고 있지요. 안에 뭐 팥소가 드는 것도 있고요. 자, 증기로 쪄서 만든 빵,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침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시죠. 3번 찐빵이 정답이었습니다. 찐빵은 부풀린 반죽을 수증기로 쪄서 익힌 빵으로 속에 팥 등을 넣어 만드는데요. 뜨거울 때 먹으면 입에 닿는 촉감이 부드러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서민적 음식이죠. 네,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이 찐빵. 찐빵은 그 팥과 네. 이 채소 들어간 게 먼저 떠오르는데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뭐 피자 맛, 뭐 고구마 맛, 네. 불닭 맛, 불닭 그 맛. 다양한 소가 들어간 찐빵이 나오는데 네. 저는 뭐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팥소가 들어간 찐빵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이번에는 우리말과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오금이 저리다에서 오금은 허벅지를 뜻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보통 그 어르신들이 이 오금이 저리다 네. 말씀하시고 아프다 말씀하시는데 네. 그때 허벅지를 짚기보다는 네. 좀 무릎 쪽을 짚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네. 무릎 쪽을 짚으면서 좀 이렇게 오금이 저리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 게 또 생각이 나요. 오금이 저리다 할 때 아유 오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유 오금이 어색하네요. 저리네 네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말씀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요. 자 오금이 저리다 해서 오금은 허벅지일까요 아닐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오금이 저리다는 저지른 잘못이 들통나거나 그 때문에 나쁜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여기에서 오금은 무릎에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을 말합니다. 네. 네. 오금처럼 우리말에는 신체 비유한 관용 표현이 많은데요. 비견하다의 비견은 어깨를 뜻하고요. 또 구설의 구설은 입과 혀를, 또 부하가 나다의 부하는 허파를 뜻합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봐야겠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전화로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폰지 사기, 2번 대출 사기, 3번 보이스피싱. 네, 뭐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목소리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싹 속여가지고 이렇게 낚는다는 이렇게 낚는 거죠. 그런 네.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전화를 이용해서 목소리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낚는다는 이 결정적인 힌트였습니다. 이 사기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3번 보이스피싱이 정답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과 개인정보, 낚시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금융 분야에서 속임수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특수 사기 범죄의 하나입니다. 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이 보이스피싱이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이 3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보이스피싱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벌써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미국에서 발생한 민요풍의 노래로 세계 각지의 민중 사이에서 불려온 전통적인 노래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1번 재즈, 2번 포크송, 3번 블루스. 네. 정말 어렸을 때 저는 이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렇다면 왜 스푼송은 없을까? 정말로. 네. 그때는 동심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딱 들었을 때 그러면 왜 숟가락 스푼송은 없지? 왜 이런 없지? 생각했던 네.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지만 왜 나이프송은 없고 그렇죠. 왜 이럴까? 스폰송, 나이프송. 자, 이 노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포크송이 정답이었습니다. 포크송은 흔히 포크라는 약칭으로 불리며 1970년을 전후해 미국의 모던 포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대중가요 양식의 통기타 음악을 말하는데요. 최근 복고 열풍에 힘입어 포크송이 새롭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그 공유 육아 소개해 주셨는데 네. 박창규 리포터도 그러면 그 어플 네. 다운 받았겠어요? 저 그게요. 원래 이제 세종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전까지 함께 확대가 됐고요. 전국으로 확대를 나가 예정이고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육아에 대해서 또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다운 받지는 않았지요. 아직까지는 필요 네. 없다. 네. 오, 대단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울고 웃는 육아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그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사진 많을 것 같거든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요즘 아이들과 온종일에 있다 보면은 삼시세끼 챙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 중간중간 간식거리도 오, 좀 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맛있는 디저트는 뭐가 있을까 아. 이렇게 엄마들이 또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데 네. 어떻게 좀 맛있는 디저트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는 웬만한 달달한 음식은 어. 다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 좀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들어간 수제 디저트가 참 좋은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이 하루에 20개 안팎으로 만들어서 매진도 금방 되는 구운 과자 이야기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꿀 떨어지는 외모로 첫눈에 시선 강탈. 눈으로 먼저 먹는 디저트. 단짠보다는 좋은 재료를 써서 그런지 비린 맛도 없고 한 번 먹으면 생각나는 맛? 정말 맛있어요. 아무리 배불러도 다 먹을 수 있죠. 디저트로 배 채우러 갑니다. 사시사철 달달할 것 같은 도시 창원시 진해구. 이곳과 잘 어울리는 디저트 가게를 찾았습니다. 분명 문 여는 시간 맞춰 왔는데 오늘 영업해요? 네. 빵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영업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만큼은 빨리 팔리니까 조개 소진되니까 내가 살 시간이 없는 거야. 손님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이곳은 구운 과자 전문점입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에그타르트, 휘낭시에, 소낭시에, 바닐라빈 파운드는 거의 항상 매일 굽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철 과일을 이용한 컵케이크라던가 아니면 단호박 치즈파이 등 이제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더 구워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가 철칙. 만드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바닐라빈 파운드는 하루 딱 8개만, 그 외의 구운 과자들은 20개에서 30개 정도 굽습니다. 과자는 한숨 식힌 후 포장돼 나오니까 밖에 없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이쯤에서 궁금해진 것 하나. 과자는 어떻게 굽게 되셨어요? 사무월든 스트레스 해소를 디저트 사 먹는 걸로 풀었는데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사 먹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들게 됐고 이게 만들다 보니까 또 제가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맛, 손님들이 바로 알아봐 줍니다. 저는 퍽퍽한 거 싫어하는데 촉촉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자주 사 먹고 있습니다. 개시하기 바쁘게 과자들은 매진이 됩니다. 한 분이서 한번 사러 오실 때 한 10개씩 사가시니까 좀 금방 빨리 소진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고로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에그타르트를 먹어봤는데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맛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25분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싹쓸이는 기본, 한 번 먹으면 반하고 마는 에그타르트. 현지 씨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에그타르트가 저희 가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거든요. 바삭한 파이지 식감과 풍미 있는 필링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을 살릴 수 있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반죽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죽은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숙성한 후 틀에 넣어 파이 모양을 잡습니다. 디저트는 정확한 무게와 온도가 맛을 좌우하니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멍을 안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성형을 잘해야 좀 식감도 살아날 수 있고 이게 또 버터가 안 녹게 빨리 반죽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에그타르트 하나가 나오기까지 대략 2시간.
작은 과자 하나지만 세심함이 가득 들어갑니다. 제가 혼자서 홀을 보고 혼자서 이거 직접 반죽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까 하루 이게 매장에 나올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저랑 저희 애기들 먹이려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다 제가 만들어야지 뭔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먹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만들면은 좋은 재료로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디저트에 나만의 레시피를 입혀 구워내니 단골이 하나 둘 늘어갑니다. 단짠도 좋지만 이 집만의 또 담백함이 있으니까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많이 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 먹기에도 좋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사오러 오는 것 같아요. 에그타르트 10개랑 소나시에 10개 맞으시죠?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에그타르트 겉이 까맣게 탄 것 같은데요. 이거 보기에는 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설탕이 카라멜라이징 된 거거든요. 카라멜라이징 된 에그타르트는 조금 더 깊은 단맛을 내는 것 같아요. 에그타르트가 약간 갈색이 도는데 이게 더 맛있다고 사장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사 먹습니다. 이름도 귀여운 다음 메뉴는요. 소낙시의 반죽에는 일반적인 휘낭시의 레시피랑 똑같이 일단은 태운 버터가 들어가고요.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치즈가루를 또 넣고 있어요. 마치 금괴를 닮은 디저트 피낭시에에 소시지가 들어갔는데요. 저희 가족이 소세지가 들어간 뭐 요리라던가 그냥 소세지 자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세지를 이용한 구운 과자류가 뭐가 있을까 찾던 도중에 소낭시에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재료도 넣어보고 저 재료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금의 소낭시에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법석 베어 물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통통한 소시지와 빵. 보기만 해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소랑시의 맛은 어때요? 단짠단짠이 좀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아서 소세지는 이제 짭짤한데 이제 빵은 이제 부드럽고 달아서 참 조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간단히 먹기 좋은 디저트도 좋지만 디저트란 무릇 비주얼이 생명. 프레지에는 우선 케이크 시트를 구워서 틀을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이에 딸기와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빵, 딸기, 크림, 빵 이렇게 된 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딸기가 이렇게 단면이 둘러진 케이크이기 때문에 딸기철인 지금 딱 제철인 케이크죠. 입안 가득 딸기 잔치가 펼쳐지는 맛. 프레지에는 하루에서 이틀 내로 먹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고 다른 데보다 덜 달고 화이트도 너무 고소하고 해서 자주 사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디저트로 제가 행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디저트로 뭐 본인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저트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사르르. 한 입 먹으면 힘든 일도 잊게 해주는 황홀한 맛. 디저트로 달달한 하루 되세요. 네, 이 달달한 디저트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이 과자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맛있다고 하니까 네. 그 맛이 더욱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믿음직스럽고요. 그래서 소량밖에 만들지 못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것 같은데 뭐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네, 예. 달달한 디저트 드시고 오늘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원도 동해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취미 활동을 하기에도 여의치가 않은데 동해시 삼화동 주민들은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그림을 도화지가 아니라
돌에다 그린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돌에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담아서 돌담을 만드는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야, 이 마을이 참 이쁘네. 여기 개천도 있고 돌도 많고. 동해시 사마동 금곡마을에 나왔습니다. 예로부터 밝은 달빛이 마을에 머문다는 그런 곳인데요. 이 마을이 요새 새로운 색깔을 입고 있답니다. 자, 어떤 변화의 새바람이 마을에 불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렇게 마당에 돌이 쌓여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올해 자서전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마당에 보니까 마당에도 돌이 쌓여 있던데, 네. 그것도 이 작업하기 위해서 모아두신 건가요? 네. 저 돌멩이 쌓여 있는 돌멩이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 어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네. 우리 예쁜 아이들? 네. 근데 여기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있는데, 네. 남편은 안 그리십니까? 남편을 그리고 싶으신 마음은 전혀 없으셨나 봐요. 이거 이제 그림 그리시고 그러시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기분이?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 있잖아요. 옛날 어릴 적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살았는데 지금 붓을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리게 되네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보니까 무슨 화투를 그리고 계시네요? 이거 저희 집 대문이에요. 친정 대문. 친정 대문이 화투로 돼 있습니까? 예. 독특한 집안이네요. 이게 실제로 집 대문이 38광땡이에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그리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꽃그림 그리고 있어요. 잘 그리시네요. 예. 이렇게 가족하고 함께 작업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예.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그래 됐네요. 재밌고 좋아요. 우리가 그냥 집에 있으면은 가만들 앉아가지고 뭐 궁상만 들고 있는데 이래 나와서 이렇게 하고 막 저기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 또 따님하고 이제 또 같이 하니까. 네. 근데 집이 대문이 화투입니까? 네. 온표이 하토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하토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선생님들 오시기 전에는 계속 하토 그림만 잡고 그랬다간 또 버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꽉쪼가리만 보면 다 쪼 모아갖고 그래갖고는 버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엔 이제 대문도 하투 그림을 한번 해보자. 여기 시도 쓰셨네요. 이게 전에 책에서 배운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 거를 그거를 기억이 나서 썼습니다. 예전에 인상 깊게 보셨던 시를 기억하시고 여기 쓰신 거네요. 네. 이 작업은 맨 처음에 어떻게 기획이 된 건가요? 이 마을이 돌담이 예뻐가지고 그 돌담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또 자서전 쓰는 게 되게 유행처럼 붐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좀 다르게 돌에다가 자서전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저희 청년기획단 단원들이랑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 어르신들에게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길을 오가며 자기의 스토리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요? 예전에 자기의 어린 추억이나 뭐 아가씨 시절, 뭐 총각 시절 이런 그때의 추억이 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돌 하나씩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줄 맞춰서? 돌담 붙이러 갑니다. 이제 그림 그리신 걸로 네. 돌담을 만들러 가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출발! Just like the sour hens eat ants, then we can sing.
이 사마 지역에 식재료가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 주민분들하고 그런 식재료를 좀 활용해서 도시락을 좀 만들어 보려고 왔습니다. 네. 딱 들어오니까 마늘 냄새가 코를 찌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마늘이 유명한가 보죠? 예, 사마마을이 예전부터 여기 토질이 조금 남달라요. 석회로. 그래서 배수가 조금 잘 되는 토양에서는 뿌리 식품들이 참 예쁘게 잘 자라거든요. 근데 모양만 예쁜 게 아니라 맛도 조금 남달라요. 네, 그래서 마늘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마늘 활용해서 전혀 마늘하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마늘이 이렇게 맛있어?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메뉴 이름이 뭡니까? 사마 마늘을 이용한 닭다리 스테이크 덮밥. 사마 마늘을 이용한 닭다리 스테이크 덮밥. 네.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만들어서 갑자기. 두 번째 포인트. 들어가는 거지. 허브가 꼭 예쁜. 오늘 안 피곤하셨어요? 오늘 일 많이 하셨는데? 예, 안 피곤했습니다. 저만 활짝 열려고요. 우리 금곡마을이 앞으로 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더 활짝, 여기 지금부터 더 활짝 핀 마을. 예, 화합을 해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화합을 해서 더 활짝 핀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얼굴처럼 활짝 핀. 네, 쫀쫀쫀쫀.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네, 이 겨울철 농한기라 마을이 참 조용할 텐데 이렇게 돌에 그림을 그리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만들어서 먹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마을 주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주고 있는데요. 행복해하시는 이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데요. 그렇죠. 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력한 한파에 우리 지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계룡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대전 기온은 영하 9.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4도가량 떨어졌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두꺼운 외투와 함께 방한 용품으로 체온 유지 잘 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됩니다. 대전 영하 1도, 세종은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또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에는 최고 7cm,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주로 밤부터 아침 사이에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천안 영하 3도, 공주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태안 영하 2도, 보령 영하 1도로 종일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2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울고 웃는 육아 이야기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924번님, 예쁜 우리 딸 일요일에 눈이 왔을 때 눈사람 만들었어요. 네. 빨리 나가고 싶다고 해서 부랴부랴 나갔습니다. 크면서 말은 잘 안 듣지만 엄마를 위한 마음을 잘 알기에 행복하네요. 크면서 말은 잘 안 듣지만 네. 이제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말 잘 들을 겁니다. 그럼요. 예.
8855번님, 벌써 25년이 지났네요. 주말이면 딸 아들과 놀이동산 놀러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연년생이라서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연년생 키울 때 네. 키울 때는 힘들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둘이 함께 노니까 네. 예,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다. 그렇군요. 예, 네. 제 경험상. 아하. 예. 자, 5101번님. 집에서 아이들과 버섯도 같이 키우고 아이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막대 과자나 쿠키를 만들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와 아이들의 솜씨 어떤가요? 그 첫 번째 사진이 아기자기하네요. 이거 우와, 보세요. 문어도 있고요. 예,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만들었다는데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럼요. 8064번님, 우리 막둥이 아들 블록이 부러졌다고 달려와서 다시 만들어달라고 엉엉 울 때면 달래주느라 진이 빠지지만 한편 엄마 도와주겠다고 집안일 거들 때면 마음이 짠합니다. 효자네요. 와. 그러게요. 예. 어떨 때는 아기 같고 네. 어떨 때 보면 다 큰 것 같고. 그럼요. 예. 0587번님, 학교 가는 날이 많지 않아서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손자가 그려 보내준 가족 소개서입니다. 손자의 마음이 느껴져서 수시로 보면서 웃어봅니다. 여기 할머니가 등장을 하겠죠. 네. 가족 소개서니까. 네. 8144번님, 형제끼리 장난하다가 형이 울음이 터졌네요. 저희 막내가 가끔 짓궂게 형을 못살게 굴곤 하는데 형이 착해서 잘 참고 놀아줘서 고마워요. 조금 보통은 반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형이 잘 우나 봐요. 정말 착한 형이네요. 네. 예. 1541번님, 아이들에게 미안한 요즘 심심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석 십자수를 샀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집중하고 잘하네요. 우리 조금 더 견뎌봅시다. 파이팅! 하고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주면은 네. 아이들도 집중해서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12월 중순, 크리스마스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말 분위기가 좀처럼 나지 않는데요.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는 코로나 분류를 털어낼 크리스마스 꿀팁을 소개합니다. 선물 포장부터 테이블 정리법까지 가족과 함께 만드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도 굉장히 추운데요. 네. 이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춥다고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기보다는 가벼운 운동과 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물과 차를 많이 마셔주는 것도 좋다고 하니까요. 가족들 건강 관리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